자, 이번에는 종말점을 우리가 찾는데 가장 흔히 쓰는 어, 지시학을 이용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간단해요. 물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죠? 제가 생각하기에 pH 미터 가지고 우리가 적정을 해나가면서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첨가된 강산이나 강염기의 부피와 그때의 pH를 우리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당히 많이 걸려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딱 이 종말점만 알고 싶다 할 때는 지시학을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말이죠. 그 산염기 반응에 쓰이는 지시학도 역시 산이나 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이제 지시학이 여러 군데 쓰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창물 형성 반응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창물 형성 반응에 쓰이는 지시학도 뭐죠? 금속과 창물이라는 것은 금속과 리간드의 결합이니까 그 지시약도 역시 금속과 결합을 해서 색깔이 띠는 거예요. 그죠? 또 이제 산화 환원 반응도 있어요. 산화 환원 반응에 쓰이는 지시약도 역시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호가 되는 11인데요. 어쨌든 산염기 반응에 쓰이는 지시약은 약산이나 또는 약염기다 이겁니다. 그죠? 이제 지시약이 종류가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시학의 특징이 뭐죠? 이건 색깔 변화로 우리가 이제 정말 좀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런 지시학이 있습니다. 티몰 블루라는 요 지시학이 있는데 완전히 산성이죠. 그죠? 프로톤이 있고. 근데 요 프로톤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어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일단은 이렇게 뭐 Q는 뭐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래서 프로톤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형태가 달라지고요.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프로테인 떨어져 나가니까 약간 여기 구조가 변형됐죠. 물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어때요? 레드에서 옐로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 큰 덩치에 프로테인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해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또 하나 떨어져 나왔어요. 그죠? 이것도 블루로 바뀝니다.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시학도 산이나 염기이기 때문에 이때 그 K1이 있겠죠. 이제 그죠? 평산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해리를 하면은 평산수가 두 개죠. K1과 K2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지시학은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요. 그죠? 지시학이 약한 산이나 약염기여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지시학이 강하면 말이죠. 강산이나 강령이 물론 그런 지시학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나오니까 적정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저 뭐예요 성분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학이 먼저 반응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산이나 약염기다. 그래서 이제 지시학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R이 해리하면은 Y 마이너스가 되고요. 플러스 프로틴이 나온다. R과 Y 색깔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요 해리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때 pH는 우리가 핸더슨 하셀발 이퀘이션을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시학의 농도에 따라서 보세요. 요 농도에 따라서 색깔 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rule of thumb이라고 이제 제가 표시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엄지손가락 법칙인데요. 보통 경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 법칙. 그러니까 뭡니까? 이 두 개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pH가 진짜 낮아서 여기 레드 형태만 존재하면은 이거는 색깔이 당연히 붉은색으로만 나오고 또 요게 옐로우 요게 굉장히 농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노란색으로 나오겠지만은 두 개가 공존하고 있을 때는 어떤 색이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험 법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농도가 다른 쪽의 농도보다 10배 이상 높으면은 그 농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 시그널부터 보면은 말이죠. 여기 Y-가 R보다 10배 이상이 되면은 요 색깔은 혼합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 한쪽 색 여기 때는 옐로우 색깔 노란색만 나오고 R이 요 Y-보다 요보다 10배 이상 농도가 높으면은 붉은 붉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저 비율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 혼합 색깔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는 오렌지 색깔이 보이죠. 물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농도가 정확하게 1대1이다 그러면 어때요? pH는 pK1이 되죠. 그죠? pH는 pK1. 이게 pK1이 1.7입니다. 그죠? 1대1인 경우. 그때는 오렌지 색깔이 나오고 pH가 점점 낮으면은
요쪽이 R이 우사니까 이때는 오렌지인데 레드에 가까운 오렌지고요. pH가 높아지면은 오렌지는 오렌지인데 노란색에 가까운 오렌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경험 법칙으로 10배로 갖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R이 10배가 높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로그 0.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pK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는 0.7. 그러니까 0.7 이하는 pH 0.7 이하는 그냥 레드로 치자. 왜냐면 이건 이론을 우리가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y가 10배 높으면은 로그 10은 1이니까 pk1 플러스 1은 뭡니까? 2.7. 그러니까 2.7보다 높을 때는 무조건 옐로우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어떤 오렌지 컬러가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시학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지시학이 있네요. 여기 이제 페놀프탈렌이라고 굉장히 많이 쓰는 지시학이죠. 페놀프탈렌은 이것도 이제 약산입니다. 이게 이제 약산에서는 색깔이 뭐가 되는 거죠? 어, 색깔이 없죠. 무색이고 이게 이제 염기성이 되면은 이게 이제 프로테인이 떨어져 나오면은 색깔이 결국은 붉은색이 돼요. 핑크 빛깔이 나와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리고 점점 pH가 더 올라가면은 다시 색깔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성에서는 무색, 그리고 이게 또 역미성이 되면은 결국은 붉은색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붉은색이 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종말점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할 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뭡니까? 약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약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할 때니까 어때요? 여기 종말점에서의 pH는 7보다 낮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pH가 약간 급하게 낮아지다가 좀 완만하고 이게 이제 버퍼 영역이죠. 그러다가 종말점 근처에서는 pH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지시학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물론 이때는 이렇게 약용기를 강산으로 적정할 때는 이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은 별로 잘 안 좋습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주로 언제 쓰냐면은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할 때요. 근데 얘는 약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할 때니까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어 어떤 여기 보로모 크레졸 그린이라는 나중에 구조가 나오나요? 여기 이제 표에 이제 있어요. 여기 표에 있는데 이렇게 지시하기 종류가 무지가 많습니다. 여기 pH 변하는 범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브로모 크레졸 그린은 용해형에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pH가 한 5.5 이상에서는 푸른색이고 저 밑에 pH가 한 4 정도 이하에서는 노란색이 나와요. 그리고 반면에 브로모 크레졸 퍼플이라는 게 있어요. pH가 보시면 한 뭐 7 가까이 이상에는 퍼플 컬러니까 뭡니까 이게 자줏빛이고 그리고 이제 pH가 한 5 이하에서는 노란색이다. 이렇게 두 가지 지시학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타이트레이션 커브 이런 경우에 어떤 지시학을 이제 쓰겠습니까? 여러분요. 음? 저 답은 안전하게 여러분 실험하려면은 여기 브로모 크레졸 퍼플 걸 요로 지시학을 쓰면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요 종말점 근처에 이 지시학 색깔 변화 다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브로모 크레졸 퍼플을 우리가 지시학으로 쓰면은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쭉 이제 이거를 미리 이제 저기 용액 중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기 pH가 한 뭐 7 정도 이상이 될 테니까요. 처음에. 그러면은 뭐가 되죠? 퍼플 색깔이 계속 나오다가 쭉쭉쭉 그 강산을 집어넣으면 쭉 가요. 여전히 퍼플 컬러는 유지되다가 쭉 가요. 그 종말점 근처에서 어 이게 딱 한 방울로 떨어뜨라 그러면 pH가 항상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브로모 크레졸 퍼플을 우리가 지시로 쓰면은 퍼플 컬러가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변하는 그 지점을 그죠? 딱 잡으면은 그때가 종말점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브로모 크레졸 그린을 우리가 지시어로 쓰면 어때요? 이때는 이제 저기 파란색이죠. pH가 한 5.5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말이죠. 어, 색깔 변화를 파란색에서 색깔이 조금 옅어지는 그 지점을 이때는 잘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만약에 요 브로모 크레졸 그린 요 지시를 썼는데 색깔 변화가 예를 들어서 어
요게 파란색에서 좀 첨가했더니 막 블루로 갔어요. 아, 옐로우로 갔어요. 노란색으로. 그때는 이미 옐로우로 갈 때는 이미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죠? 이미 pH가 4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종말점이 정확히 맞지가 않죠. 그죠? 왜요? 옐로우일 때는 여기 이미 이 종말점을 지나서 좀 더 첨가된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브로모크레졸 그린을 써도 돼요. 사실은 이것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요 색깔 변화를 좀 유심히 살펴보겠다가 옐로우라는 요 색깔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요 블루 컬러가 좀 옅어질 때를 우리가 딱 잡아야 됩니다. 반면에 브로모크레졸 퍼플은 옐로우까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냐, 옐로우 이미 이것도 그 여기 종말점 근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그렇게 여러분이 주의를 하고 쓰면은 웬만하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수많은 지시약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약산 또 약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요 컬럼을 보시면은 그런 pH가 어느 때 이게 색깔이 변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실험할 때 이 실험은 이제 pH 이제 종말점이 pH 어느 정도 있겠구나. 이제 그래서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컬러가 전부 다 다르죠. 그죠? 요거는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지시약은요, 물에 잘 녹는 것도 있지만 물에 잘 안 녹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 그런 건 다른 용액에다 뭐 여기 보니까 에탄올 같은 거 거기다 녹인 다음에 물을 첨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특이한 건데요. 하메트 애시드 펑션이라고 해서 H0.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한 산, 거기 갖다 이제 또 진짜 강하면 우리가 슈퍼 애시드라고 하는 뭐 그런 산이 있어요. 거의 애시디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거는 pH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pH랑 개념은 비슷한데 pH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H0가 이제 하메트 애시디티 펑션인데요. pH가 세상에 마이너스 뭐 11, 14 뭐 이런 게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이제 어떤 특별한 산은요, 너무너무 강해요. 그죠?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 강도를 측정하느냐? 그걸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 하메트라는 사람이 이걸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겁니다.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메트 H0 펑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이게 꼭 핸더슨 아셀바리 이퀘이션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강하니까 이것이 어 그 더 이상 요 핸더슨 아셀바리 이퀘이션이 더 성립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양은 똑같지만은 다시 이거를 이게 이제 pH가 아니고 H0라는 요 함수로 이게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 어, 이 굉장히 강하니까 굉장히 약한 산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프로토네이션을 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어, 보세요. 여기 이제 이거 갖다 이제 우리가 이거 H0를 뭘로다가 우리 측정하냐면은 굉장히 약산으로 약염기로 측정해요. 약염기. 약염기에 약염기에 이제 여러분 요 BH 플러스라는 요 형태의 pKa는 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려져 있는 그 약염기를 우리가 측정하면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갖고서 이제 저 첨가해서 요 형태 요 B를 두 개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산의 형태는 BH 플러스고요. 염기의 형태는 B죠. 그죠? 근데 요 B는 굉장히 약한 염기가 돼요. 굉장히 약한 염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측정하는 목적이 하메트 애시드 펑션 이거의 목적이 굉장히 강한 산, 그죠? 심지어 이제 슈퍼 애시드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어요. 이런 산의 강도를, 그죠? 얼마큼 이게 강한 산이냐 측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항하려면 이렇게 굉장히 약한 염기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게 강산이긴 하지만 무지 이제 묽어졌다 그러면은 H0는 pH에 근접한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 한번 요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슈퍼 에시드라는 게 있어요. 어, 여러분 슈퍼 에시드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네요. 그죠? 황산 100% 황산도 있고요. 황산에다가 이제 SO3를 첨가한 거 이거 갖다 이제 우리가 발연 황산 저
영어로 말하면 fuming sulfuric acid 이렇게 합니다. 이거 갖다가 이제 요 SO3를 계속 불어 넣어주면은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이게 무지무지 강해요. 무지무지 위험하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워낙 강산이라서 따로 이렇게 하메트 펑션을 우리가 쓴다. 이제 그 정도 말면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슈퍼 애시드 굉장히 강한 산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요 x축은 이거 몰 프랙션이고요. y축은 H0 그죠? 하메트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농도가 몰 프랙션이 낮을수록 요게 어떤 일정한 값을 요게 접근하죠. 요게 바로 이제 pH가 되는 겁니다. pH.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 이게 농도가 진해지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메트 애시드 펑션이 여기서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상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0% 황산은 H0가 마이너스 11.94입니다. 이걸 여러분 pH로 계산하면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